안녕하세요. 행복한 인문학 김민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쭉 긴 호흡으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러시아의 선사시대부터 오늘날 푸틴의 시대까지 쭉 얘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는 그 어떤 세계의 핵심의 눈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러시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드넓은 영토와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인종들, 그래서 땅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러시아의 땅은 우리 대한민국의 170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가 그 길을 채우고 있는 인종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러시아인의 81%이고요. 타타르인, 우크라이나인, 바시키르인, 추바시인, 체첸조, 아르메니아인, 아바르인, 모르도바인 이런 기타 많은 인종들이 그 넓은 땅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공용어가 러시아어이고요. 이 종교는 러시아 종교가 대부분이지만 이슬람교나 무교, 그 다음에 카톨릭도 1%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러시아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선사시대의 러시아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의 러시아는 고고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35,000년 전을 후기 구석기라고 명명하는데요. 이 후기 구석기에는 채집 공동체 흔적을 조사해 보니까 예술품도 나오고 종교적인 어떤 유물들이 발견되는데요.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예술과 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후기 구석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석기 시대인데요. 이 신석기 시대는 BC 4000년 전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의 그 러시아 땅에는 러시아 남부를 얘기하는 드네프르강, 부크강, 드니에스테르강 이런 강들이 다 발원지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되어서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드넓은 평원에서 이 그 강줄기가 연결된 이 풍부한 물과 땅에서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풍요로운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유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적이 아닌 유물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이 9번 나선형 도자기라고 합니다. 이 9번 나선형 도자기는 어디에서 발견되었느냐면 지금의 흑해와 카스피 사이에 있는 카프카스 산맥 북쪽의 쿠반 계곡에서 그 매장지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9번 나선형 도자기를 통해서 어떤 문화와 교류가 되었는지 살펴보면 나일강을 바탕으로 하는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바탕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문화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해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소아시아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9번 나선형 도자기는 장인들의 미적 감각과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물입니다.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에 생활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 가축을 키웠고요. 그 다음에 배를 짰으며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자, 신석기 시대를 건너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다 보면 이 남부 러시아에는 이 그 유물이 적게 출토되고 있어서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역동적인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BC 11세기에서 AD 7세기에 철기 문화가 도래할 때에는 이미 철기라고 하는 자체가 이 무기가 그죠? 단단한 철기로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듯이 이민족들의 침입이 굉장히 잦아집니다.
이 민족들은 이 그 남부 러시아의 드네프르 강과 부크강, 드니에스테르 강 이런 강가의 그 넓은 러시아의 초원에 그 침입을 해서는 성세했다가 멸망하고 쫓겨나고 이런 것을 되풀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민족의 침입에는 러시아인들의 이전의 러시아인들이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러시아인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민족은 어떤 종족이었는가? 자, 첫 번째는 키메르인, 두 번째는 스키타이인, 세 번째는 사르마티아인, 그 다음에 하자르, 고토족, 훈족, 아바르족 이런 많은 민족들이 남부 러시아에 거주했습니다. 자, BC 5세기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키메르인과 스키타인과 사르마티아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 고대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메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키메르인은 BC 10세기 키메르인들이 그 남부 러시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일단 이민족이 침입하게 되면 토착민들은 피지배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침입한 그 이민족이 그 지배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굴로온들이 박힌 돌을 뺀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발해가 형성될 때 고구려 유민들이 지배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피지배 세력이 말갈족, 오늘날은 여진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피지배 계층이면서 서로 잘 융합되어서 발해라는 나라가 해동성국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키메르인들도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토착민 문화를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영속성으로 발전해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BC 10세기에서 BC 7세기 300년 동안 그 키메르인들이 남부 러시아를 지배했습니다. 이때 최초의 기마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스키타인들이 BC 6세기에서 BC 3세기 남부 러시아 초원지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스키타인들은 키메르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요. 키메르의 강대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그 스키타인들은 일화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 셋을 불러서 이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부러뜨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부러뜨리라고 하고 나중에는 묶음을 부러뜨리라고 합니다. 이 아들 세 명은 첫 번째 부러뜨리고 쉽게 하나는 부러뜨리지만 이 묶음을 부러뜨리지 못할 때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내분을 일으키지 말고 외부의 그 세력에 맞서서 꼭 단결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요즘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화로 실려 있고요.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가 그 신문에 기고한 글에도 스키타이인 이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제의 그 외압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길은 우리 조선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키타인의 아버지도 오랫동안 그 내분에 분열되지 말고 외부의 세력을 막아내는 그런 기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스키타인들은 강대한 왕국을 세웠지만 나중에 사르마티아인들에 의해서 복속되게 됩니다. 이 사르마티아인들은 흑해 북부 연안의 러시아 초원을 지배하면서 살았는데요. 여기는 그리스 문화와 이란 문화 이것들을 교역과 결혼을 통해서 서로 융합하면서 슬라브족들과 섞이면서 남부 러시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르마티아인들은 느슨한 연합체였기 때문에 로마에 편입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러시아의 남부는 로마의 지배권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선사시대를 후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로마로 편입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루리코 왕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